어린이들이 이른바 방귀탄이라는 비닐봉지를 터뜨리며 놀고 있습니다. 점심시간이나 쉬는 시간에요. 선생님 몰래요. 교실이나 복도에서 터뜨려요. 어느 문구점에서나 쉽게 구입할 수 있는 칼라 풍선. 어렸을 때 한 번쯤은 사용해본 경험이 있는 장난감입니다. 할 때는 재미있는데요. 많이 하면은 1개 이상 정도 하면요. 머리가 아프기도 하고 목도 약간 아픈데요. 톨루엔, 자일렌, 벤젠 등 겉면에는 표시돼 있지 않던 성분들이 줄줄이 검출됐습니다. 톨루엔은 본드에 들어있는 환각 성분이고 벤젠은 암까지 일으킬 수 있는 물질입니다. 어린이들은 살아있는 동물로 착각하고 쉽게 애정을 느끼게 됩니다. 문제는 모든 다마고찌가 한 달 안에 죽게 된다는 데 있습니다. 죽은 다마고찌를 묻어주는 인터넷상의 가상 무덤입니다. 이 공동묘지에는 전 세계적으로 하루에 수천 마리의 다마고찌가 묻히고 있습니다. 제대로 돌봐주지 못해 미안하다는 등 어린이들의 슬픈 마음이 그대로 나타나 있습니다. 실제로 사람의 방귀와 거의 똑같이 고약한 냄새를 풍기는 이 방귀탄이 학교 앞 문방구점에서는 없어서 못 팔 정도로 불티가 나고 있습니다. 많이 사가지고 없어갖고 한동안 못 팔았으니까. 하나에 200원 정도에 팔리는 이 방귀탄은 얼굴 가까이에서 터뜨리거나 입안에 넣을 경우 사람에게 해로울 수도 있습니다. 유명지가 초코볼에 있는 이 비행 접시는 날아가는 속도도 빠른 데다 가장자리도 이처럼 날카로워 비행 접시에 맞을 경우 큰 상처를 입을 수 있습니다. 돈이 없어서 먹고 살려고 하다 보니까 남들이 하니까 보고 따라한 거예요, 저도. 안전검사를 제대로 안 됐었거든요. 어린이들은 이제 고려하는 면이 조금 위험했습니다. 알고 싶지 않은 건 모두 다저 넓은 하늘 높이 마음엔 행복한 순간만이 가득 Oh, ideal taste of 계속 하고 싶어요. 저도요. 얼마까지 해봤어요, 그래서? 저요? 지금 다 떨어지는 무게까지. 아니. 그 가격 기계가 얼마인지 알아봐서 돈을 주고 보는 데서 애들 보는 데서 부셔버리라고 그러더라고요. 집게를 이용해 생쥐의 일종인 애완용 햄스터를 뽑는 게임입니다. 졌다! 있는 건 별로 재미가 없잖아요. 흥미가 없어가지고 이거는 살아있는 느낌 있잖아요. 수업을 끝낸 아이들이 하나둘씩 학교 앞 문방구로 모여듭니다. 동전을 넣으니 슬롯머신 기계처럼 숫자판이 돌아갑니다. 오, 10개. 드릴게요. 10개다. 바꿨어요, 이 돈으로. 바꿀 수도 있어요. 10개면 500원이고 20개면 1,000원이고 이렇게 바꿨어요. 한 3분에서 5분 정도밖에 안 걸려요. 얼마 잃는데? 예? 1,000원 정도. 초등학생들이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오락기 버튼을 마냥 두드리고 있습니다. 상대편 에너지가 다 달 때까지요. 세지면요, 이기는 거고. 스릴 있고 멋있잖아요. 그 가격 기계가 얼마인지 알아봐서 돈을 주고 보는 데서 애들 보는 데서 부셔버리라고 그러더라고요. 어린이들이 오락기 앞에 몰려 있습니다. 바로 햄스터 뽑기 오락. 집게를 이용해 생쥐의 일종인 애완용 햄스터를 뽑는 게임입니다. 잡았다. 아우. 잡았다. 기분 너무 좋아요. 재밌고요. 되게 좋았어요. 있는 건
별로 재미가 없잖아요. 흥미가 없어가지고 이거는 살아있는 느낌 있잖아요. 학교 정화구역 안에는 오락기를 설치하지 못하기 때문에 과자 등을 파는 자판기로 교묘히 형식 승인을 받은 것입니다. 오락기 자체에 허가를 받은 거기 때문에요. 다 어렸을 때 포기 한번 안 해본 사람 있어요? 어렸을 때 하트하라고 그거 안 해. 애들만 하라고. 과자가 나오는 입구에는 시커먼 먼지만 가득 쌓여 있습니다. 이름 없는 제조업체에 누가, 초콜릿, 심지어 보존 상태가 불량한 오징어빨까지 있습니다. 귀엽고요. 색깔도 있고요. 수업을 마친 초등학생들이 교문 앞에 있는 한 행상에게 몰려듭니다. 컬러 병아리들은 갓 태어난 직후 털에 따뜻한 물을 묻힌 다음 물감을 칠해 둔갑시킨 것입니다. 빨간색과 파란색 등 컬러 병아리들로 한 마리에 1,000원씩입니다. 컬러 병아리는요. 귀엽고요. 색깔도 있고요. 다 키우면 삼계탕에서 먹어요. 컬러 병아리들은 갓 태어난 직후 털에 따뜻한 물을 묻힌 다음 물감을 칠해 둔갑시킨 것입니다. 병아리 본래의 색깔은 연한 노랑이지만 빨강과 파랑 그리고 짙은 노란색 등 3가지로 변화시킵니다. 병아리들은 여기 감별대에서 삶과 죽음이 판가름 납니다. 암병아리들은 비싼 값에 팔려나가게 되지만 순놈으로 판가름 난 병아리들은 이제 쓰레기처럼 버려질 운명에 놓입니다. 아직 기억한다. 세계적으로 계란을 가지고는 이 감별이 암수 구별이 될 수가 없죠. 수평아리는 한 곳에 모아진 뒤 한꺼번에 질식사를 당합니다. 일주일에 10만 마리의 수평아리가 무의미한 떼죽음을 당합니다. 텔비나 개 사료용으로 그렇게 씁니다. 이거는 그래서 이거 버리는 것입니다. 어차피 죽이는 것입니다. 이거는. 구름사다리 시합하다가요 땅에 떨어져가지고 무릎 깨져가지고 병원을 가서 꿈했어요. 정글짐과 철봉에서 노는 어린이들은 아찔한 고개까지 버립니다. 놀이터에 내보내면요 맨날 그냥 옷 찢어갖고 오고 다쳐가지고 오고 그래서 불안해요. 놀이터에 설치된 일부 놀이기구들은 거의 흉기나 다름없습니다. 놀이터 놀이기구에 한 어린이가 갇혀 있습니다. 오므라든다 오므라들어. 네. 나무 하나 펴봐요. 철근을 벌리고 나서야 겨우 빠져나옵니다.
거기서 떨어졌는데요. 이런 철판에요. 꽝하고 박았는데요. 철판으로 만든 그네 받침, 용접이 떨어져 나간 회전기구, 길게 튀어나온 볼트, 놀이터에 설치된 일부 놀이기구들은 거의 흉기나 다름없습니다. 구름사다리 시합하다가요. 땅에 떨어져가지고 무릎 깨져가지고 병원을 가서 꿈했어요. 3건 중 1건은 운동기구를 갖고 놀던 중 사고가 났고 구름사다리와 미끄럼틀 사고가 많았습니다. 그 속으로 들어가야지. 놀이터에 내보내면요 맨날 그냥 옷 찢어갖고 오고 다쳐가지고 오고 그래서 불안해요. 초등학교 1학년 김모군이 놀던 호박그네입니다. 호박그네에서 놀다 균형을 잃어 떨어졌고 곧바로 되돌아온 그네의 밑바닥에 머리가 끼면서 두개골 골절로 숨졌습니다. 그네와 땅 사이에 충분한 공간이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2m가 넘는 높이의 이 미끄럼틀은 40도에 가까운 급경사를 이루고 있습니다. 간격도 너무 좁아 언제 아이들이 부딪힐지 조마조마합니다. 사실은 놀이기구에 대한 규격은 이게 없어요, 이 기준이. 어린이들이 탄 그네가 무게를 견디지 못해 삐그덕거립니다. 1년 동안 어린이 3명이 크게 다쳤습니다. 너무 속상하더라고요. 지저분한 모래는 대폭 줄이고 나머진 충격 흡수 바닥재로 바꿨습니다. 깨끗하고 넘어져도 아프지 않아서 애들이 놀기 좋은 것 같아요. 안전성을 고려해서 만든 놀이터는 많이 못 본 것 같거든요. 그런 점이 참 마음에 들고 이런 놀이터가 많이 생겨서 아이들이 즐겁게 뛰어놀았으면 좋겠습니다. 통닭이요, 피자 파이요, 케이크 종류를 많이 사 먹어요. 어떤 음식 제일 좋아해요? 치킨이요. 안 먹어요? 맛이 없어요. 이상해요, 맛이. 조금 너무 미국적이라 좀 걱정스러운 생각이 좀 앞서네요. 서구식 이유식이 들어오기 시작한 것은 지금으로부터 10여 년 전. 우리의 아기들은 서양식 맛이 나는 이유식을 계속 먹어온 셈입니다. 식생활 문화의 식민화 현상의 일종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처럼 외국 브랜드 음식이 어린이들의 입맛을 바꿔놓은 지는 이미 오래고 이젠 이른바 신세대를 공략 대상으로 삼고 있습니다. 햄버거하고 이런 거 안 좋아하는 친구들도 많이 있습니까? 별로 없어요. 예. 요즘 애들은 다 좋아해요? 예, 많이 좋아해요. 요즘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음식은 단연 패스트푸드입니다. 햄버거랑 피자를 좋아해요. 제일 좋아하는 음식 뭐예요? 피자 파이요. 그리고 또? 네, 그거요. 저거 통닭이요. 피자 안 먹어요? 맛이 없어요. 이상해요, 맛이. 된장국 같은 건 안 먹어요. 먹음직스레 끓고 있는 음식을 즐기는 어른들과는 달리 유독 어린 아들은 토라졌습니다. 음식을 먹을 생각은 안 하고 식탁 뒤로 몸을 반쯤 빼고 앉습니다. 저는요 햄버거랑 피자 먹고 싶은데요 아빠가 이리로 오자 그래서 그냥 왔어요. 장소를 바꿔 피자 가게. 한 젊은 부부가 4살 박이 아이를 데리고 외식을 나왔습니다. 어쩌다 먹는 서양 음식이 입맛에 맞질 않는지 아버지의 포크질이 신나지 않습니다. 저희들은요 한식집이나 이렇게 전통적인 거 먹고 싶은데 애기가 워낙 피자나 뭐 햄버거, 치킨 이런 것만 찾으니까 어쩔 수 없이 와요. 유선이네 식탁에는 아침마다 늘 2종류의 음식이 차려집니다. 유선이와 유진이는 아침마다 빵으로 식사를 하지만 엄마 아빠는 밥을 먹기 때문입니다. 요즘 애들이 우리하고 성이 많이 달라요. 저희는 입맛인데 그런데 익숙해 있지 않으니까 옛날 전통적인 한국 음식 그런 걸 선호하는 편인데 서양 사람들이 개발한 그런 이유식을 우리가 그동안 너무 먹이지 않았느냐. 어렸을 때 먹은 음식에 맛이 되는 그런 맥도날드, 버거킹, 하디스,
피자인 켄터키 프라이드 치킨 등이 대표적인 미국 브랜드입니다. 최근 문을 연 강남의 한 가족 식당. 손님들의 발길이 끊이질 않습니다. 대형 화면을 채우고 있는 미국 영화 배우의 모습은 마치 미국에 온 것 같은 착각을 들게 합니다. 또 다른 미국계 식당. 역시 미국 문화가 식당 안에 가득합니다. 이 식생활 문화의 식민화 현상의 일종이라고 볼 수 있는데 결코 우리 몸과 정신 건강에도 좋은 영향을 끼치지 않을 것이라고 봅니다. 서울 한 초등학교의 급식 시간, 어린이들이 우유를 마시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유를 마시지 않고 책상에 놔두는 어린이들도 제법 눈에 띕니다. 맛없어서요. 먹기 싫고 이상한 맛도 나고 한 달에 거의 먹기다 보면 3개 먹어요. 아무 맛도 안 나요. 심지어 우유를 마신 것처럼 하고 우유를 그냥 버리는 어린이들도 있습니다. 우유급식은 어린이들에게 훌륭한 영양분을 공급해서 잘 자라게 해줍니다. 교사들은 우유를 먹게 하기 위해 상점과 벌점을 주기도 하고 심지어 빈팩에 이름을 써내는 우유팩 실명제까지 동원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우유를 더 마셔야 되고 정리를 잘해야 된다는 책임감을 느낄 수가 있죠. 맛없어서요. 먹기 싫고 이상한 맛도 나고 한 달에 거의 먹기다 보면 3개 먹어요. 아무 맛도 안 나요. 열지도 않은 우유 7개가 쏟아져 나옵니다. 우유 급식이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 배가 아픈데? 사장이 부어갖고요. 색깔 우유까지 다양합니다. 학생들에게 무엇을 선호하는지 물어봤습니다. 유색 우유가 맛도 있고 개인적 취향에 따라 골라 먹을 수 있기 때문에 유색 우유가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